마지막 시간. 이번에는 판다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판다스가 뭐냐면 데이터 조작 또는 분석 이걸 위한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판다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은 뭐냐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수정하고 또는 뭐 가공한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부분, 대부분의 그런 데이터는 이제 표 형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테이블 형태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엑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판다스는 1차원 배열인 시리즈라고 해요. 1차원 배열. 이렇게 쓰고 얘가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이 있으면 또 2차원 배열이 있겠죠. 2차원 배열은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진행해 볼 건데, 일단 시리즈가 1차원 배열인데 뭔지 잘 감이 없죠? 그래서 시리즈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지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이래요. 인덱스와 데이터 두 가지로. 딕셔너리를 생각해 보시면 딕셔너리에는 이제 키와 밸류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였죠. 시리즈에서는 인덱스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 얘네가 1대1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자료 구조의 일부이긴 한데 해시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해 보시면은 딕셔너리 파이썬에서는 이제 딕셔너리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을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라이브러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게임 만들기 하면서 썼던 거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가져와야 돼요. 임포트해서. 자, 근데 이제 그러면 파이게임 같은 것도 쓸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쓸 때 파이게임 점 접근 제한자가 아니라 접근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점 해가지고 어쩌고 이런 거 쓰려고 하면은 모듈 이름을 써야겠죠.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거 써야 되니까. 근데 매번 쓸 때마다 풀네임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쓸 때 as를 쓰고 그 뒤에다가 어떻게 부를 건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는 이제 PD로 써요. PD로. 그러면 딕셔너리형의 데이터로는 이제 A가 1, B가 2, C가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하나 생성해 놓고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 때 판다스 안에 있는 시리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인자로
어떤 데이터를 시리즈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만든 1차원 배열을 변수에다가 저장할 거고, 실행해 보면 이 형태로 1차원 배열이 나오죠. 자, 이거 딕셔너리일 때 얘네가 키였잖아요. 키고 밸류, 인덱스, 데이터. 이런 구조. 너무 크니까 좀 줄여드릴게요. 좀 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게 1차원 배열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 1차원 배열이니까 이 시리즈의 인덱스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s1.index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가 나오죠. 리스트 모양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시리즈의 인덱스, 시리즈의 값, 얘는 value라고 하면 나옵니다. value. values라고 해야 나와요. 그러면 인덱스에 해당하는 A, B, C에 해당하는 그 값이 또 나오죠. 지금 딕셔너리 형태로 1차원 배열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리스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리스트에서 시리즈로. 자, 그러면 이것도 리스트 데이터는 그냥 대괄호죠, 대괄호. 얘는 D, E, F, DEF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1차원 데이터를 만들 때, 1차원 배열을 만들 때 판다스 안에 있는 시리즈라는 함수를 쓰되 그 리스트 형태로 된 자료를 데이터를 인자로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로 만든 시리즈가 나왔는데, 자, 리스트로 1차원 배열을 만들 경우에 인덱스는 자동으로 정수형이 돼요. 0, 1, 2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이제 뭐 키나 뭐 인덱스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어떤 데이터의 위치를 암시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리스트가 인덱스일 뿐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딱 봤을 때 0부터 시작하는 게 좀 거슬려요. 만약에 뭐 1, 2, 3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인덱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뒤에다가 이 시리즈의 인덱스는 뭘로 하겠다 라고 써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1, 2, 3으로 됐죠? 잠깐. 근데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인덱스 바꾸는 거로 입력하는 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1차원 배열에서 원하는 부분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스를 하나 새로 추가할게요. 나라의 수도 캐피탈이라는 딕셔너리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리고 일본의 수도는 도쿄. 그리고 미국 USA.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죠. 워싱턴. 스펠링이 어떻게 됐지? 그냥 워싱턴이라고 하겠습니다. 워싱턴. 하나 더. 캐나다. 캐나다의 수도가 오타와였나? 오타와인데 오타와의 스펠링이 요까지 캐나다의 수도까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네 번째 1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별로 수도 1차원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한국의 수도만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인덱스를 입력해주면 돼요. 리스트랑 똑같죠? 이거는. 그럼 이제 코리아 키에러? 제가 이거 소문자로 입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에 맞는 그 값이 나오죠. 딕셔너리랑도 똑같고요. 리스트가 아니라 딕셔너리랑 똑같죠. 뭐 리스트야 뭐 여기다가 인덱스를 쓰면 되지만 딕셔너리도 똑같이 키 쓰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하면은 딕셔너리랑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시리즈의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자료를 보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근데 이 상태로 실행하면 안 돼요. 주의해야 되는 게 내가 보려는 자료가 두 개다. 두 가지 이상일 때는 대괄호 하나 더 써줘야 돼요. 잘 나오죠? 만약에 세 개라면 이때도 똑같죠? 그리고 시리즈의 경우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서처럼 인덱스를 쓴 것처럼 써준다면 제일 첫 번째 있는 키가 0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값인 서울을 출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키가 2개 이상일 때 가능했으니까 인덱스 같은 게 2개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리고 2가지 이상이니까 대괄호 2개 해야 되고. 그러면 한국과 캐나다의 수도 정보가 나오죠. 그리고 시리즈로 사칙 연산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수 리스트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생성한 시리즈 두 개를 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79) 나왔죠? 579.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이 서로 다른 1차원 배열 두 개가 있잖아요. SR5 여기 1, 2, 3 이렇게 있을 거고 리스트로 만들었으니까 인덱스는 0, 1, 2 그리고 SR6 여기서 4, 5, 6이죠. 인덱스는 0, 1, 2고 그래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요. 그래서 579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러면 사칙연산이 된다 했으니까 곱셈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1, 2, 3 이 모든 데이터에 곱하기 3 된 채로 1차원 배열 하나가 출력되죠. 1, 2, 3에다가 3 곱했더니 369 이렇게 됐죠. 1차원 배열은 여기까지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불렀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수업 페이지 가보시면은 이 판다스 원문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예제 하나를 붙여오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어, 유저 가이드 있나? 게팅 스타티드 있을 텐데. 요거 말고. 이거 말고. 잠깐. 이거 첫 번째. 링크 클릭하고 게팅 스타티드. 게팅 스타티드에 첫 번째 있죠? 판다 샌들 클릭 한번 한 다음에 튜토리얼 그래서 여기서 이 예제를 가져다 쓸게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려면 판다스라는 모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 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분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1차원 배열을 나란히 붙인 꼴이죠. 물론 얘가 인덱스가 될 거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은 인덱스가 이렇게 있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일차원 배열들이 옆으로 가로로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했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동일한 원소의 개수가 동일한 1차원 배열, 그러니까 시리즈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왜냐면 인덱스의 개수가 같은 것끼리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동일한 개수의 1차원 배열이 필요하다. 이 예제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 안에 리스트 형태의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너무 길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인자는 딕셔너리 데이터를 준 겁니다. 리스트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df2는 pd.pandas 여기다가 아니지 판다스가 아니죠. 데이터 프레임이죠. 리스트를 줄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 보면 리스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대괄호 두 개인 이유는 시리즈랑 똑같아요. 2차원 배열 형태니까. 그러니까 시리즈에서 이 두 개 이상 데이터를 볼 때 대괄호를 두 개 썼죠. 완전히 똑같은 이유는 아닌데 비슷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리스트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횡과 열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이니까. 횡을 얘는 열인데 열을 컬럼이라 하고 횡을 로우라고 해요. 그래서 각설하고 이 리스트로 만들 경우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리스트의 인덱스가 횡과 열의 인덱스가 됩니다.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이러면 보기 불편하죠? 그래서 횡 인덱스, 열 인덱스 이름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이렇게 놓고 이 뒤에다가 시리즈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덱스는 이렇게 해 놓고 뭐 1, 2, 3 그다음에 열 이름은 컬럼스라고 해 놓고 컬1, 컬2, 컬3 이렇게 여기가 잠깐 인덱스는 이라고 썼으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인덱스를 지정할 때 쓰는 거고 컬럼은 열 오케이. 그러면 인덱스의 위치랑 열 이름의 위치가 정확히 뭔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 인덱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인덱스,
열 이름, 행 이름이에요. 그냥 인덱스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도 인덱스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1, 2, 3 나오죠. 컬럼 보는 것도 가능하고, 컬럼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금 행 이름이 1, 2, 3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1, 로2, 로3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df3이라고 했을 때 로1, 2, 3 컬럼도 바꿀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컬럼스라고 해야 되고 열 한글로 바꿔볼게요. 바뀐 거 보이죠? 그래서 행 인덱스나 열 이름 중에서 또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df.rename이라는 함수를 써요. rename. 뭐 인덱스 중에서 여기는 중괄호 로1을 행1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은 로1이 행1로 바뀝니다. 로 그치 이게 반영되지 않았죠. 이 상태일 때는 바뀌었는데 막상 이 df3 데이터 프레임 3를 보면 안 바뀌어 있죠. 내가 바꾸려고 한 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꾸기만 했죠. 바꾼 상태를 df3에다가 덮어 쓰지 않았으니까 덮어 쓰기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안 하려면은 이 바꾼 내용을 inplace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값을 true라고 써줌으로써 덮어쓰기 없이 바로 원본 데이터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inplace를 안 썼을 때 자동으로 이런 옵션을 안 줬을 때 자동으로 반영 안 했으니까 얘의 기본값은 false라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행일이 계속 고정되니까 하나는 백업용으로 만든 다음에 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그러면 열도 가능하겠죠? 열의 이름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인덱스가 아니라 컬럼스 그러면 지금 11을 다시 컬1로 바꾸고
인플레이스가 true를 돼 있으니까 바로 덮어쓰기 할 거고, 그러면 df3를 봤을 때 11에서 컬1로 바뀐 거 확인되죠? 둘 다 한 번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컬럼스 옵션을 주고 또 인덱스 옵션을 줘도 돼요. 그러니까 string 1을 다시 row 1로 바꾸겠습니다. 바뀐 거 확인되죠? 추가했고 이번에는 만든 데이터 프레임에 행과 열 삭제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2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 3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행과 열 삭제할 때 필요한 함수는 드랍이에요. 드랍이란 함수인데 로우 3이 있는 행을 지울 거예요. 이 드랍 안에다가는 삭제할 행이나 열의 이름을 쓰고요. 2차원 배열이니까 축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에 대한 정보를 인자로 줄 때는 exit라는 변수 안에다가 0 또는 1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행을 삭제할 때는 0이고 열을 삭제할 때는 1입니다. 그러면 저는 행을 삭제하려고 하니까 exit는 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로 df3에다가 덮어쓰기 할 거면 인플레이스 옵션을 바로 쓰면 되고요. 잠깐. 근데 이거는 이미 삭제됐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실행했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바로 실행했죠. 그러면 이거를 2번 실행한 거니까 얘를 주석 처리하고 df3만 보면 드랍에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는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스 옵션이 없으면은 그래도 나오네? 이거는 몰랐는데 그래서 전에 이미 한번 삭제했기 때문에 없다고 나오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출력해도 없는 걸로 나오겠고, 그래서 드랍도 지우는 거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우기 전에 그 안전장치 했던 거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지우라는 거를 i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조건문 걸어서 이 문장을 종속시키면 되고, 그러면 지운 거는 이미 다른 걸로 지워봐야겠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13이라고 해놓고 컬럼 지우는 거니까 1이라고 써주고, 그러면 잠깐 이거는 인플레이스 똑같이 써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df3를 보면은 13 없어졌죠. 그래서 이 정도가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의 기초 중에서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다음에 노트에서 지금 인덱스는 이번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덱스를 자세하게. 인덱스와 행. 자, 인덱스는 가로줄이고 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을 인덱스로 다루려면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겠죠. 딕셔너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주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죠. pd. 여기서 012가 인덱스 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 변경도 한번 자세하게 해볼게요. 인덱스 변경. 그래서 따로따로 정보에 접근해보고 인덱스를 바꾸는 걸 할 겁니다. 그리고 인덱스와 칼럼 정보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또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얘네 두 가지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일일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행과 열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뭐 번호가 1인 행이 몇 번인지 이렇게 보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야 뭐 지금 데이터가 3개밖에 없으니까 봐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3만 개가 된다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다스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걸 이제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덱스를 보여주죠. df의 인덱스 0에서 시작해서 3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인덱스가 이 칸별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경계 단위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0, 1, 2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0에서 3인 거고, 이렇게 보여준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바뀌었죠? 얘는 지금 한 번에 바꿨는데 한 개씩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하나만 바꾸려고 이렇게 Q만 넣었다. 개수가 안 맞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씩 접근해야 되니까 인덱스의 values 이렇게 하면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밸류 어레이 형태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여준 밸류에서 어레이 형태로 나왔으니까 어레이에도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0번이라고 써주면 첫 번째 1번이라고 나옵니다. 1번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3번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2번이 나올 거고. 그래서 얻은 값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인덱스에다가 이제 다른 값을 대입한다면 하나씩 바꾸는 게 가능하죠. 두 개만 한번 해보죠. 바꾸는 거.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 하나씩 접근하는 방법. 한 번에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다음에는 인덱스에는 좀 기존에 존재하는 컬럼으로 인덱스를 또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 프레임에는 인덱스가 따로 존재하는데 이런 인덱스 말고 컬럼에 이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죠. 번호로 식별하면 좀 더 보기 편하죠. 그래서 컬럼에 접근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결과가 1차원별로 나와요. 시리즈.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1, 2, 3으로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바꾼 거를 잠깐 어떻게 해볼까요? 인덱스를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번호열에 있던 게 인덱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인덱스의 컬럼명은 다른 컬럼명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덱스의 이름이. 그래서 얘는 기존의 컬럼으로 인덱스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번호로 인덱스를 세팅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두 개 겹친 게 조금 거슬리죠? 번호가 인덱스에도 있고 열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번호를 없애고 원래대로 돌리려고 한다면 인덱스를 초기화해야겠죠? 인덱스 초기화. 이거는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 이상 다룰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초기화할 때 reset index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잠깐 insert reset index 이게 지금 번호를 인서트 할 수 없다? 이미 존재해서? 그치.
요거를 다시 열로 돌려야 하는데 열에는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요거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죠. df는 이렇게 해놓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초기 상태 프레임입니다. 이 상태에서 리셋 인덱스 그러면 012가 초기 인덱스죠. 이걸 초기화 한다는 거는 012를 다시 새로 만들고 기존의 인덱스는 일반 컬럼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012가 컬럼으로 밀릴 거예요. 잠깐. 저 덮어 쓰기를 안 했으니까 이 상태로 해야겠다. 그죠? 이름은 인덱스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던 거를 리셋 인덱스 하면은 열 부분으로 밀어버린다. 어,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 뭐, 대략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더 참고할 부분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